안녕하세요.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고등학교 1학년 2회차 해설 강의를 맡은 신현주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그냥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9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9번은 연립부등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x 플러스 3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3이랑 a로 이렇게 x자로 플러스 해주면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라고 두 개를 인수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해가 x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얘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1은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요거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1은 요 위에 있는 해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은 이 밑에 있는 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쨌든 예소속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a를 양끝 해로 가져야 되는 부등식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a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그려놓고요. 얘는 아니까 사이값으로 되는 거고, 얘는 가장자리로 가겠죠. 그러면 사이값인 거부터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 2, 한 요쯤에 있을 것 같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작으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등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미 결정된 해가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표시를 해주고, 마이너스 3은 가장자리니까 작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로 이렇게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요 놈이 마이너스 a구나. 그래서 a의 값은 1이다 라고 구해줘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15번 문제 가볼게요. 15번은 그림과 같은 정팔각형 위에 놓인 8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3개의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건데요. 그때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삼각형의 개수를 전체를 구한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아닌 경우 너무 많으니까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전체의 경우라는 건 뭐냐? 지금 총 8개의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해서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는 8C3이라고 써주면 되고, 이제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하는데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이 정팔각형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보면은 정팔각형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점을 그으면 총 몇 개의 선분이 생기냐면 1개, 2개, 3개, 4개 해서 이렇게 4개의 선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4개의 선분을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팔각형을 이렇게 원으로 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원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지름이 4개가 생기고, 지름을 요거 하나를 기준을 잡아볼게요. 이 한 점과 그리고 이 나머지 3개의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도 선택하면 직각삼각형, 이렇게도 직각삼각형이 되네. 그지? 그러면 이 선분 하나당 위에서 직각삼각형 3개, 밑에서 직각삼각형 3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라고 해준 다음에 이 선분이 총 몇 개니까 1개, 2개, 3개, 4개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빼줍니다. 자, 그럼 8C3 계산해서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56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4, 24를 이렇게 빼주네. 그러면 56 마이너스 24라서 답은 32, 32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20번은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요 두 개의 등식이 성립을 한대요. 근데 지금 2차 정사각행렬이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 식을 변형해서 A 곱하기 1, 1 행렬을 연산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1, 1을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이 두 개의 등식을 봤을 때 두 개를 더하면 뭔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은 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요거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한번 더 해볼까요? 더하면 A 1, 2랑 A 3, 2를 더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끼리 더해지는 거죠. A로 묶이니까. 그러면 A 곱하기 4, 4가 됩니다. 어머? 벌써 나왔네요. 여기가 1, 1이잖아요. 그럼 얘는 4, 4예요. 그럼 그 말은 4A 1, 1이니까 아하, 요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더한 거를 이거 살짝 잠깐 지울게요. 이거 더한 값을 구해보면은 어쨌든 우변도 똑같이 더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3이랑 5를 더하고 2랑 6을 더해서 8, 8이다 라고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써보면 4, 4를 앞으로 빼서 4A 에 1, 1 행렬을 곱해준 게 8, 8이니까 얘는 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실수배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A11 행렬은 2, 2라는 이렇게 행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A라는 행렬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쉽게 푼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방법이라서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냥 딱 봤을 때 꼭 더해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얼마를 곱해서 더할 수도 있고 곱해서 뺄 수도 있고 이렇게 가감법 느낌으로 계속 A의 11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술형 문제 2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21번은 딱 봐도 지금 실근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치환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요거를 t로 치환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t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8t에다가 플러스 8에 플러스 4예요. 그럼 는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 인수분해해서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은 0이 되기 때문에 t의 값이 2 또는 6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t가 아니라 x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x제곱 마이너스 x가 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t라고 썼네요. x제곱 마이너스 x가 6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의 실근의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요거 인수분해 될까요?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실근이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얘도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마이너스 6은 0으로 넘겨보면 x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네. 그럼 총 4개의 실근이 지금 생겼고요. 거기서 가장 큰 실근은 3이고 가장 작은 실근이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3과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답은 1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서술형 문제니까 얘를 치환을 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t의 값을 확실하게 구해준 다음에 두 가지로 뭐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면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x값을 따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볼게요. 22번은 2차식 두 개가 연립이 되어 있어. 그죠? 그럼 이렇게 될 때 첫 번째로 봐줘야 되는 건 대입을 할 수 있는가? 뭐 대입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여요. 그쵸? 그럼 두 번째로 봐줘야 되는 게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식을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이 생겼죠. 그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0을 1, 1, 3, 1 해가지고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줬더니 x 플러스 3y랑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xy의 관계식이 x는 마이너스 3y 또는 x는 y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번호를 붙여서 x가 마이너스 3y라고 했을 때의 xy를 각각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두 번째 식 아직 안 썼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3y를 대입해서 한번 써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y를 제곱하면 9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올 거네. 그러면 6y 제곱이 6이니까요. y가 될 수 있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y 값이 나왔으니까 x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y가 플러스 1일 때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는 플러스 3에서 이렇게 부호가 두 개가 교차가 되는 근이 두 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x랑 y랑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면 y를 x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x를 y로 바꾸든 y를 x로 바꾸든 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x를 한번 남겨볼게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6, 즉 2x제곱이 6이니까 x제곱은 3이 되네. 그래서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 문제에 지금 안 쓴 게 있네.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의 x값 중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x값 중에서 가장 큰 거랑 작은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x값만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3일 거고 제일 큰 게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과 3을 더해주면 최종 답은 0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 볼게요. 23번은 이제 부등식의 활용 문제인데, 민지는 장기자랑 대회 상품으로 한 권에 2,000원인 A 공책과 1,500원인 B 공책 두 가지 종류를 합쳐서 25권의 공책을 사려고 한대요. 이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45,000원이고 A 공책을 B 공책보다 많이 사려고 한다. 그때 최대로 살 수 있는 A 공책의 권수를 구하시오인데요. 일단 A 공책을 X라고 둬야 돼요. 그쵸? A 공책을 X라고 두면 합쳐서 25권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B 공책은 25에서 X를 뺀 만큼이 B의 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가능한 금액이 45,000원이고요. A를 B보다 많이 사려고 한대요. 요거 두 개로 연립 부등식을 세워보면 되겠죠. 한 권에 2,000원짜리 A 공책 X권 사니까요. 2,000X랑 그 다음에 한 권에 1,500원짜리 B 공책 25-X를 샀어요. 그랬더니 사용 가능한 금액 45,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 세워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A 공책을 B 공책보다 많이 산대. 그러면 X가 25-X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두 개씩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부등식 풀어볼게요. 그러면 2000X 플러스 25, 15 곱하면 얼마니? 5, 2, 그러면 3, 7, 5니까 3, 7, 5, 0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500X가 45,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000이랑 1500 빼주면 500 남죠. 그럼 500X는 375 빼면은 5, 7, 7,500원. 7,5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000 날려주고 X는 15. X가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대요. 요게 첫 번째 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는 그냥 X만 넘겨서 2X가 25보다 커야 해요. 그러면 2분의 25, 즉 12.5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X는 1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X가 12.5보다는 커야 한대요. 그랬을 때 아까 문제에서 A 공책을 살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이 15인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12.5
보다는 크고 15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했지만 얘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답은 15번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4번 문제 볼게요. 24번은 부모와 자녀 3명으로 총 5명의 가족이 그림과 같은 의자예요. 이렇게 의자 있죠? 그림과 같은 5개의 의자에 각각 1명씩 앉으려고 한다. 부모가 같은 열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부모는 지금 1열에 2명이 앉을 수도 있고요. 2열에 이렇게 2명이 어떻게 앉을 수도 있는데 그럼 총 2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1열에 앉으시는 경우랑 그다음 두 번째 부모님이 2열에 앉으시는 경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열에 앉으면 엄마, 아빠, 엄마 이렇게 앉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주고요. 그럼 나머지 자녀 3명이 2열에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될 경우니까 3명을 줄 세워요. 그럼 이건 3팩이죠. 그래서 2 곱하기 6 해서 첫 번째 경우에서 12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2열에 부모님이 앉아요. 그러면 이 3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3P2가 되고요.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앉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자녀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자녀가 2열에 앉는 애를 1명을 또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3명 중에서 1명을 골라서 앉힙니다. 그럼 나머지 2명 얘네 둘끼리만 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2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P는 6이고 3C1은 3이고 2팩은 2니까 6, 3, 2, 36, 36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2가지의 경우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12 더하기 36 하면 답은 48, 48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바로 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이제 그냥 행렬의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거듭 제곱의 규칙이 나올 때까지 연산해야 하는 거. 그러면 A의 제곱부터 한번 연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2,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로 세로 나눠주고 곱셈을 해봤더니 얘는 4,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10, 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플러스 1, 0, 5.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바로 나왔네. A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럼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럼 A 4제곱은 마이너스 2에다가 제곱을 한 거니까 얘는 그냥 또 플러스 2가 돼요. 아, 그럼 얘는 4개씩 반복하는구나 라는 걸 구한 거고 이제 A의 5제곱은 A랑 같고 그 다음에 A의 9제곱도 마찬가지로 지금 A의 4제곱을 제곱을 해준 다음에 A의 1제곱을 한 번 더 곱해준 거잖아요. 근데 얘가 2야. 그러면 2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요 놈도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A 플러스 A 5제곱 플러스 A 9제곱 요거를 하면은 그냥 A를 3번을 곱한 값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3의 2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2,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전체 모든 성분에다가 3을 다 곱해서 써주면 6 플러스 1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다 더하면 답은 12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고등학교 1학년 2회차 문제를 한번 다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이제 푼 문제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완벽한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복습해 보시고 화이팅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